끝나면 한 5분 정도 Q&A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나 점심시간에 부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담당하시는 연사분께 질문하시면 답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의 김인영 실장님께서 웹 오피스 및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작업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같이 많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는 통신이나 이메일 솔루션의 또 다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영 실장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국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세계 최초 사스 서비스로 알려진 잘 아시는 띵크프리,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만고요. 띵크프리.com의 에반젤리스트 및 세일즈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딱딱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프라였죠. 좀 다르나. 제가 말씀드린 본 세션은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보다는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래 IT 업계의 큰 화두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게 B2B가 됐든 B2C가 됐든 B2G가 됐든 B2E가 됐든 더군다나 여기 오시는 분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잘 모르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그럼 뭐 정부기관에 저희들 IT 산업을 총괄한다고 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해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용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가상화된 서버 인프라스트럭처에 MS OS를 하나 깔아놓고 MS 오피스를 하나 깔아놓고 여러 명이 쓰면은 라이센스료는 하나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용 숫자만큼 내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을 때는 그냥 메일로 파일을 웹에 전달하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웹하드 같은 걸 쓰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웹하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컨설팅회화로 들어가 봤더니만 이미 웹하드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서버 가상화에서부터 거대한 스토리지, 그 다음에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고 하는 어떤 데스크탑 가상화까지 풀로 갖춰놓고 실제로 원하는 기능은 그냥 파일 전송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웹하드 쓰시는 게 항상 편하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항상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어떤 환경들을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사스라고 됐었잖아요. 클라우드와 반드시 디펜던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환경 내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이 필요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지금의 업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아까 BYOD라는 말씀하셨죠? Bring Your Own Device. 발전하는 컨슈머 사이드의 기술들을 기업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지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파일을 전송할 때 메일을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첨부해서 웹하드를 쓰셔도 되고요. 뭐 드롭박스를 쓰셔도 되고 박스단을 쓰셔도 되잖아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들. 그런 업무를 위해서 하단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구축하는 것들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스마트 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워크 스마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똑히 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 3.0의 모토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디지털 협업 체계를 정부 내에 구축하겠다는 하는 것들이 정부 현재 디지털 정부 기관계 시스템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1단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1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서버 쪽의 비용들을 줄이는데 많은 어떤 역점들을 주었다면 이제는 그런 환경 내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편하게 만들까, 똑똑하게 만들까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솔루션들이 시장에 나오고 또 여러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무너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클라우드 솔루션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또 여전히 앞으로도 파워풀한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존재할 단 하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박스닷넷이나 드롭박스 같은 최첨단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얘기하는 시점에 왜 갑자기 구닥다리 이메일 얘기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올해가 이메일이 나온 지 40주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솔루션이죠. 자, 페이스북과 혹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직접 비교해보면요. 이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칸부터 한번 보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가 보통 그 10대들이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이메일은 성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죠. 솔루션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혹은 솔루션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불 가능한 성인 고객층이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성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카운트 한번 보시죠. 기존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몇억 회원수를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메일 어카운트 개수는 20억 건을 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뷰스, 이메일 페이지 뷰스, 액티비티 활용도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바일 스마트폰 쓰시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메일이시잖아요. 업무할 때. 박스단넷 많이 쓰세요? 페이스북 많이 쓰세요? 기업하는 혹은 일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역시 많이 쓰시잖아요. 인포그래픽스로 한번 나타내는 겁니다. 액티비티, 서치, 페이지 뷰스, 웹 트래픽, 계정수 다 이메일이 월등합니다. 페이스북을 쓰면 이메일 계정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자, 그렇다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이메일이 가장 오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고 아직까지 업무에서 그렇게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메일은 서버 베이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여도 돼요. 여전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메일이 이렇게 파워풀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리소스가 투성화되어 있습니다. 저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메일 어카운트로만 상대방을 확인해서 보내잖아요. 물리적인 주소를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라는 건 가장 중요한 퍼스널 프로파일이잖아요. 이메일 여러분들의 주소로에는 퍼스널 프로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킹이라고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을 따로 모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 관리를 합니다. 서버, 이메일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TP니 POP3니 가장 오래된 기술적인 표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해요. 구조가 상당해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커넥션의 측면보다 인터오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메일과 다른 솔루션을 엮는 데 있어서 인터커넥션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시죠. 이메일은 웹 서비스 많이 나왔잖아요. 웹메일들 많이 나와있고 대부분 쓰시니까. 기업 내 이메일도 지금 이제 웹화되어 있으니까 서비스 지향적이라는 거고요. 오픈소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에서도 쓰시고요. 메일은 다양한 단말기에서 쓰실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가장 오래되면서도 여전히 파워풀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이메일 솔루션을 근간에 두고 한번 클라우드의 디지털 협업 체계로 한번 넓혀보자는 게 하나의 논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메일은 단순히 이메일 서비스가 아니고 이메일 클라이언트 솔루션이 아니고 정부하고 협업을 위한 하나의 허브로서 가치를 두자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기업 내 자원관리는 ERP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ERP가 생각보다 기업 내 어떤 정보 자산 가치를 높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폐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들은 그런 폐쇄적인 어떤 네트워크망에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망 외부성을 집어넣자는 거죠. 망 외부성은 무슨 뜻입니까?
보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ERP 한계점 우리는 개인들이 잘 주고받는 외부와 통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내부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PRP의 완성을 집어넣는다면 전체적으로 기업 내 솔루션들의 어떤 활용도도 높아지고 정보의 생산 가치도 높아진다는 개념이죠. 자, 저런 PRP와 ERP 퍼스널 리소스 플래닝이나 PRP는 잘 융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저런 이메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메일은 지금 내부의 대상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외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의 다양한 퍼스널 프로파일을 이미 주소록으로 갖고 계시니까 그 기반 위에다 다양한 것들을 한번 구축해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말들을 또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어예요. 이메일 에이저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아스니, 파스니, 다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메일을 에이저 서비스, 솔루션의 근간으로 보고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의 트렌드로 보자는 거죠. 더불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협업을 위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위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메일들을 잘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스마트워크로 구현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메일 솔루션이 아니고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서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으로 좀 된다는 거죠. 뭐 비근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산 담당관 내지는 전산 관련하시는 가장 높은 분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컨퍼런스를 갔다 오시더니만 모바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의 업무는 스마트해진다고 또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자, 밑단에 이 이메일이고 ERP고 스토리지고 다 있는데 거기다 또 모바일 클라우드예요. 모바일 클라우드에 디지털 협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딱 맞는 솔루션이 뭐가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좋은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하다못해 네이버 인데스크를 쓰셔도 되잖아요. 거기다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넣어서 마치 일단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철학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돈 들여서 뭘 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바꿔보자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메일은 가장 오래되고 그룹 내 시스템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다 변경될 때도 이메일은 살아있었습니다. 자, 이메일을 기본에 두고 이메일과 연동할 수 있는 오피스, 스토리지, 화상회의, 뭐 각종 서비스들 한번 연동시켜보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API들을 잘 공개해주고 있으니까 서비스들이 인터커넥션보다 인터오퍼러빌리티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또 재조합할 수 있게끔 필요 없으면 떼어냈다가 필요할 때 집어넣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스케일러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훌륭한 클라우드 컴퓨팅 내지 클라우드 솔루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저희가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 컴퓨터는 빅페어, 아래한글 혹은 외부 오피스 포함해서 오피스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 오피스, PC에 깔아 쓰던 서비스에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환경 내지는 스마트 워킹의 개념들을 넣으려고 찾다 보니까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VM웨어가 소유하는 짐브라라는 오픈소스의 컬래버레이션 솔루션입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제가 말씀드려서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짐브라는 오래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야후가 인수했다가 VM웨어가 몇 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VM웨어는 가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메일 회사를 인수했어? 그 이메일로 끝나지 않고 컬래버레이션의 근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기능들을 지원해주고요. 기본적인 엔진들이 다양한 HTML5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말기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스토리지를 갖고 있고요. 브리프케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짐브라 SQL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전체가 암호화돼서 이미 DB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다가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분들을 제품화 시켜줄 수 있는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저희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미래 가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짐브라는 자체적으로 앱스토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간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짐브라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밑에는 짐브라 갤러리라고 해서 짐브라만을 위한 앱스토어가 저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 앱스토어는 개인 개발자도 올리고요. 각종 기업들이
진브라 콜라보레이션 서버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메일 솔루션 콜라보레이션에 페이스북의 기능을 넣고 싶다. 비용용 페이스북은 선택만 하시면은 저 페이스북 기능이 콜라보레이션 서버에 저렇게 구현이 자동으로 됩니다. 저것뿐만이 아니고요. 스토리지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기업들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운로드해서 본인들의 이메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협업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지만 또 저런 앱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올려서 자사의 솔루션을 마치 진브라고 연동 잘 될 수 있는 서드파티 밴드의 새로운 솔루션으로서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더 크게 본 진브라 그 앱스토어고요. 앱스토어는 모바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내도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CRM이 됐든 캘린더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하죠. 자, 이거 직접 캡처를 해본 거고요. 시스코의 웨엑스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진브라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해서 진브라의 콜라보레이션 서버 내에 저렇게 구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기업 내 계정 정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다가 바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죠. 저거를 기존에는 사내에 구축하려면 다 변경을 하시던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시던가 전체 아키텍처를 바꾸셔야 됐잖아요. 지금은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자유도와 스케일러빌리티가 너무 높다는 거고 향후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추가로 컴비네이션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개방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컴퓨터는 단순히 오피스만 갖고 있었습니다. PC 환경에서 돌아가는 오피스였고요. 이걸 클라우드화 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피스가 상당히 그 복잡한 솔루션인 건 사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내부의 그 큰 하드는 기존에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는 그냥 다큐멘테이션이 키였습니다. 문서만 작성하면 됐습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었어요. CD를 팔면 됐다는 거죠. 지금은 저 기능에서 머무르면 안 되더라고요. 오피스를 작성하면서 협업도 해야 되고 동시 편집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모바일도 지원해야 되고 뭐 스토리지도 있어야 돼요. 저런 다양한 기능들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저거 처음부터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죠. 그게 진브라였습니다. 진브라의 협업 솔루션에 저희는 ThinkFree라는 웹오피스 프로덕티버티 기능을 좀 합쳐봤어요. 그래서 마치 진브라와 관련 없는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하나 구축한 거죠. 실제로는 저런 모양입니다. 이게 진브라의 메일 혹은 그 콜라보레이션 서버의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짐넷이라고 있습니다. 진브라 애플렛, 진브라 앱이라고 보셔도 돼요. 웹엑스도 보이시죠? ThinkFree를 공개해 주신 API를 통해서 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환경들이 보이냐면요. 자,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하단에 에디트가 가능합니다. 웹상에서. 그거와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를 그냥 띄우는 거예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진브라 환경 내에서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게만 저희는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브라 솔루션 자체가 다양한 협업 기능을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피스 핵심 기능 이외에 다른 어떤 피처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편하게. 엑셀을 이제 열어보는 환경들이고요. 이건 이제 그 웹OS 상에서 한번 띄워본 겁니다. 구글 크롬에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한번 넣어봤어요. 화상회의 하면서 문서도 역시 동일하게 보면서 마케하면서 고민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커스터마이즈 해본 거예요. 실제로 저러고 저희는 자, ThinkFree라는 웹오피스 삼각형대 제품이 진브라의 그 하나의 컴포넌트로 존재한다고 벌써 해외에 저희는 지사가 있는 건 아니까 그냥 진브라의 글로벌 웹사이트에 살짝 올려놨더니만 필요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피처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저희 회사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를 오기 위해서.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진브라라는 훌륭한 협업 솔루션 내에 ThinkFree랑 웹오피스를 머지시켜서 그게 진브라 협업 솔루션 내에서 하나의 파워풀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 그냥 올린 거예요. 모바일 앱스토어에 개인 개발자들이 올린 것처럼. 대략 20몇 군데 기업들이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사가 없는 해외 업체더라고요. 자,
오피스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야 저 솔루션 내용은 공개해준 API 내에서 잘 머지시킬 수 있다면 별도의 솔루션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라고 본다면 기업 내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예요. 이메일을 새로 도입하고 협업 솔루션들을 도입할 입장이시라면 진부라 콜라보레이션을 고민해 보신다면 기존의 ERP나 웹판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동해서 하나의 통합된 인터그레이트 되어 있는 스마트 협업 솔루션을 여러분들은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MSN 쉐어포인트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쌉니다. 훨씬. 그리고 오픈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리브랜딩이 가능합니다. VM웨어나 진프라의 이름을 안 넣어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고객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혼자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소프트웨어하고 인터그레이션을 해서 또 다른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고 메이크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거고 스마트 워킹이나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스트레만 얽매이지 마시고 더욱더 쉬운 방법들,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저희 한글과 컴퓨터는 저희 오픈소스 엔진을 갖다가 한국에 띵크프리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한국에 오퍼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부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다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격,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효율화, 비즈니스 혁신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한글과 컴퓨터 제품으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이메일 애즈 서비스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한 세션 댓글로 좀 네, 안녕하세요. 저 강의 되게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메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접근한다는 아주 그런 좀 센세이션한 그런 걸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구글에서도 이메일 같은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만약 지금 진부라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메일 서비스 기반의 그런 오픈된 앱스토어로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것들과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부라도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고 구글도 지금 지메일이라는 거를 지금 B2B 솔루션 시장에 내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라는 거에서 특장점이라든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경쟁이 구글의 지메일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비즈니스 시장 내지 공공기관의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구글 침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쟁자가 아마도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진부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계정 숫자도 구글보다 높습니다. 기업 내에서. 그다음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언프레미스를 지원해줍니다. 퍼블릭뿐만이 아니고 프라이빗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고요. 하이브리드도 지원해주고 그 얘기는 기업 내가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DB가 센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업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구글의 커스터마이징 요청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무서운 회사잖아요. 너무 크고. 여기는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쉬우세요. 그냥 바꾸시면 돼요. 직접. 아니면은 API나 소스들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할 만한 다른 회사에 맡기세요. 추가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스케일러빌러티나 커스터마이징 자유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의견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주는 아까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지원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시고 비용적인 측면은 기존 MS exchange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 이제 고객분들이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비용적인
저희가 어느 정도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의 지금 MS도 관계자가 계시네요. 그 MS의 기본적인 정책은 MS 오피스와 그 쉐어포인트라는 협업 솔루션을 매칭해서 파는 것들이 현재 라이센스 체계잖아요. 그런 대응 대비 띵크프리라는 저희 오피스 회사니까 저희는 오피스와 협업 솔루션이 쉐어포인트 대응 제품의 진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티가 한다면 두 개의 특장점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제품은 자유롭다는 거고 MS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수정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체계가 훨씬 유연하고요. 비용도 훨씬 싸겠죠. 국산 제품이니까.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브라나 VL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했잖아요. 한국컴퓨터의 국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역으로 여러분들이 저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별도의 서드파티 반시절 제품 만드셔도 그건 여러분들의 솔루션이에요. 그런 자유도를 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오픈되어 있는 오픈 커넥티버트를 지원해주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원한다는 개방성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은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사분들은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네, 시간은 저희가 11시 1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 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오전 세션이 남았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셔서 착수하고 11시 10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